매일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한 잔이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냥 갈증 해소용으로 생각했던 그 검은 탄산음료가 실제로는 우리 신체에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누군가가 실제로 물 대신 콜라만 마시며 16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인간의 몸은 이런 극한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실험의 전말과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진들이 권장하는 하루 수분 섭취량은 약 3리터에서 4리터 정도입니다. 만약 이 모든 수분을 콜라로 대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수치부터 계산해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표준 콜라캔 한 개에는 대략 39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하루 권장 수분량을 채우려면 최소 8캔 이상을 마셔야 합니다. 이는 무려 312g의 당분을 의미하죠. 이 당분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하기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초콜릿바 6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일일 당분 섭취량이 40g 미만인데 이는 권장량의 약 8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당분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더욱 복잡한 반응들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칼로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콜라만으로 하루 수분량을 채우면 약 1200칼로리 정도의 추가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일주일이면 8400칼로리라는 엄청난 양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칼로리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높은 당분 함량의 음료는 우리의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만들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실제 칼로리 증가량은 계산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변화는 아마도 치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콜라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우리의 입안은 당분과 산성 물질로 가득 차게 되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물질들이 몇 시간 동안 치아와 잇몸, 혀에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철저한 양치질 습관을 유지하지 않는 한 이런 당분들은 서서히 치아의 범랑지를 녹여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충치가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치아가 완전히 썩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콜라를 마시게 되면 화장실을 찾는 횟수도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천연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 몸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내게 만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분 보충을 위해 마신 음료가 오히려 탈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카페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의 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오른쪽 윗배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소화 불량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간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콜라 섭취를 계속하면 더욱 다양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높은 당분과 카페인, 그리고 각종 화학 첨가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갑작스러운 기절이나 실신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체내 칼륨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근육 약화와 심장 박동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너무 빠르게 뛰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죠. 시간이 더 흐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지속적인 고당분 섭취로 인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당뇨병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므로 평생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콜라만 마시면서 다른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증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방치하고 계속해서 콜라만 마신다면 결국 단백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단백뇨는 신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로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장기이므로 이런 상태가 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수년간 이런 식으로 생활을 지속한다면 체중은 207kg을 넘어설 수도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건강 문제들을 동시에 안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또는 기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실제로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나코에 살던 한 여성의 실제 사례를 보면 희망적인 면도 있거든요. 이 여성은 정말로 16년 동안 물 대신 콜라만 마시며 생활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빈번한 실신과 급격한 체중 증가 등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 문제들을 경험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년 만에 콜라를 끊기로 결심한 후 그녀의 몸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 인체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도 심각한 부작용 없이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권장할 만한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심지어 1년이든 콜라만 마시며 생활한다고 해서 즉시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는 마치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비슷한 위험한 행동입니다. 운 좋게 생존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고통과 위험을 생각하면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학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나 각종 첨가물들이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음료들이 이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카페인과 당분의 조합은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서 일종의 중독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마약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양을 원하게 되고 끊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콜라나 기타 탄산음료를 끊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생리적 의존성 때문입니다. 체중 증가 측면에서도 단순히 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액체 형태로 섭취되는 칼로리는 고체 음식보다 포만감을 덜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소와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콜라를 통해 추가로 엄청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체중이 증가하면 단순히 살이 찌는 것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이 축적되면서 각종 성인병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혈당 조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각합니다. 콜라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인슐린에 의해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며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이런 혈당 변화는 기분 변화나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감 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충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콜라의 산성도는 우리 입안의 pH 균형을 깨뜨려서 잇몸 질환이나 구강 내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당분 섭취는 구강 내 해로운 박테리아의 번식을 촉진시켜서 입냄새나 기타 구강 건강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죠. 치아와 잇몸의 건강은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구강 건강이 악화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기타 전신 질환의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체의 적응 메커니즘입니다. 모나코 여성의 경우를 보면 처음 몇 달 동안은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극한의 상황에도 적응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런 적응이 결코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응급 상황에서 작동하는 비상모드와 같은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손상을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6년 후 검사 결과를 보면 간 기능 저하, 신장 기능 이상, 심혈관계 문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콜라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지속된 고당분, 고카페인 섭취로 인해 그녀의 몸은 이런 물질들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갑자기 콜라를 끊으면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했습니다.
두통, 불안감, 집중력 저하, 우울감 등 다양한 금단 증상들이 몇 주 동안 지속되었고 완전히 정상적인 식단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몸의 변화들도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달에만 약 10kg의 체중 감소가 있었고 만성적으로 나타났던 피로감과 두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개선된 것은 수면의 질이었는데 카페인 섭취를 중단한 후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치아 상태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지만 일부 손상된 치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보철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의 몸은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둘째, 그런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무분별한 학대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본이며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수분 섭취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넷째, 중독성 물질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콜라와 같은 고당분, 고카페인 음료들도 충분히 중독성을 가질 수 있으며 한번 중독되면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입니다. 모나코 여성의 경우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물 대신 콜라만 마시며 생활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모나코 여성의 사례처럼 생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고통과 건강상의 위험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권장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몸은 균형 잡힌 영양소와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하며 이런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무시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끔씩 콜라를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물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충분한 물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이니까요.